이낙연 신당 창당 공식화. 이재명 대표를 가장 정면에서 비판하면서 삼총리 회동까지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내친 김에 새해 초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가장 큰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절망하는 국민께 작은 희망을 드리겠다는 방향이 확실하다며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일하겠다라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내친 김에 제1당이 돼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최상이다. 라며 그저 그런 제3당으로는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당내 민주주의의 질식 문제 등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표명 결단해야 된다. 당이 결단을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김민석 의원은요. 운동권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사꾸라다라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우물에 침 뱉으며 새 우물 장사하는 시기다. 윤석열 한동훈을 도와주는 격이기에 사꾸라 노선이라고 본 것이다 라며 사꾸라, 김민세 이 논란이 민주당에서 일고 있습니다. 딱하다. 그 사람들 정치는 욕밖에 없나 보다 라며 이낙연 전 대표는 이른바 본인을 비난하는 친명계 의원들을 향해 딱하다라고 짧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 그룹을 중심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왜 이낙연 전 대표를 저렇게 조롱하느냐라며 이제는 운동권 정치 그만할 때 됐다라는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로 양분돼 있습니다. 신당 창당. 자, 일단은 성추윤 정책위 부의장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게 사실은 굉장한 큰 변수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거다.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정세균 총리,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 신당이 아마 이제 지금의 민주당과 정통성 경쟁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청년 정치인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창당을 준비하고 계시고 뭐 선언하신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저는 나가시기 직전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으실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은 작년 대선에서 저희가 0.73% 차로 졌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당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같이 품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과연 내년 총선을 과연 지금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낙관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서고 아마 지금 점수차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공격수를 내세워서 점수를 따라 붙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정치가 지금 거의 저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낙연 대표도 끝까지 어떻게 좀 잡고 나가시지 말라고 만류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만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도부 중에서? 사꾸라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민석 의원 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김민석 의원의 저런 행보를 보면서 저는 그 예전에 한 야구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 부산 연고를 한 야구 선수였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안타깝게 이 선수 생활을 마감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대리운전 광고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그 대리운전 이런 좋은 대리운전이 있었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설득력 있는 광고로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내가 당 나가봤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선배님 나가시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사쿠라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은 정말 김민석 의원 설득력도 없고 과연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봤을 때 저는 김민석 선배의 정치를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야, 오죽하면 나갔겠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갔냐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야 오죽하면 나갔겠냐 이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이 너무 품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면 따라 나갈 현역 의원들이 꽤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지도부에서는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비명계로 통칭되는 분 한 의원이 방송 가서 하셨듯이 저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행보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당에 대한 당 원로로서 당의 어른으로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새겨드릴 대목들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의 행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저 방송 인터뷰를 보고는 정말로 이낙연 전 대표님이 신당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저마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왜 이 시점에서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다 하셨죠. 뿌리가 깊죠. 국회의원도 4번 정도 하셨고 도지사에 총리, 집권당 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막판까지도 본인이 가장 깊게 고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우리 당대표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가시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뭐 삼총리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좀 확인해 봤는데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각별을 합니다. 근데 전혀 어떤 민주당 외에 뭐 다른 신당이랄지 다른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조만간 당대표하고도 이재명 대표와도 또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조금 좀 차분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정말 1년 12달 월화수목 금까지 매일 방송 나와서 우리 대표와 당을 공격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신당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당을 나가신다고 해도 탈당하신다면은 글쎄요 주변에서 얼마나 같이 하실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김근식 실장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가을부터 물밑에서 신당 창당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도 뭐 몇몇 얘기 듣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가 좀 재밌는 표현을 하면 작심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작심은 끝났죠. 네, 마음은 결정한 거죠. 저 정도 엄중 낙연이신데 저 정도 이야기를 한 거면 작심은 했고, 그러니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처럼 이제 그 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붙잡고 싶은 또 그게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 작심은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니 그다음 작당이 중요하죠. 작당. 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작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까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얼마나 따라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칙과 상식이라는 네 분의 네. 비명계 의원이 있고 이상민 의원이 지금 나가 계시고 그래서 그 5명 정도가 작당의 이제 1차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조만간 친명 비례나 친명 원외 인사들이 자객으로 비명 현역 의원들 지역에 가 있기 때문에 썩은 과일 양이원영 의원은 뭐 양기대 의원에게 그런 모욕적인 현수막 시한했다고 논란됐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공천 지금 과정에서 불만을 그렇죠. 갖고 있는 현역들. 민주당이 워낙 수요 공급이 지금 너무 안 맞아요. 네. 우리 당은 거꾸로 수요 공급이 안 맞는데 빈자리가 많으니까 거기 그렇죠. 수도권에. 민주당은 현역이 너무 많은데다가 거기에 경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리되더라도 피가 튑니다. 그리고 그 피가 튀는 사태에 대해서 일부 사실은 작당에 동참할 사람들도 사실 있는 거고 친명과 비명의 각 지역구 간의 공천 경쟁을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적개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당의 규모는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저는 이제 장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명. 노선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작심, 작당, 장명. 역시 전략실장은 다르군요. 아, 당연히 우리 전략에 대해서 또 대가 아닙니까? 예. 장면의 노선을 잘 잡아야 되는데 노선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민주당이다. 개딸 민주당이 아니라 DJ 노면을 잇는 정통 민주당이라는 노선으로 상당히 각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는 선을 긋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자꾸 만나고 싶지만 만날 이유가 없죠. 그건 장명이 잘못되는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컬러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당과 장명을 잘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호남의 민심입니다. 2015년에 당시 안철수 대표가 그때도 문재인 대표랑 당내에서 갈등과 혁신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의당으로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작당이 됐었죠. 김한길 대표 나오면서 한 20명 이상 탈당을 해서 작당을 했었고 장명도 새정치 해가지고 장명 잘했죠.
그리고 호남 민심이 뒷받침이 된 겁니다. 그 당시 호남 민심이 상당히 문재인 당시 대표보다 이 안철수 당시 의원한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실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37석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이 향후에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이 어떻게 화답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